자, 2025년 상반기 SMIS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게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이런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뤄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SMIC의 최신 보고서를 아주 샅샅이 뜯어보면서요. 그 성장 비결은 물론이고 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숫자부터 보시죠. 매출 성장률이 무려 22%입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는 이 숫자는 SMIC가 뭔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사실 이 숫자입니다. 35.6%. 이게 순이익 성장률인데 매출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물건을 많이 팔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대체 어떻게? 네,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먼저 탄탄한 실적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성장 동력이 뭔지,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위상은 어떤지, 하지만 또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SMIC의 견고했던 상반기 실적인데요. 구체적인 재무 지표들을 보면 이 성장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표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보세요. 무려 7.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많이 팔아서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를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았거나 아니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SMIC라는 회사의 체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인상적인 실적,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보고서는 그 성장 엔진의 비밀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동력을 가만히 보면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웨이퍼 출하량을 늘리고 판매 단가를 올리고 또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생산 라인을 조정한 것 같은 SMIC 자체의 노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공급망 현지화라는 거대한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게 맞물리면서 중국 내수 수요가 그야말로 SMIC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품 믹스 변화가 이 차트 하나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스마트폰 분야의 비중은 좀 줄이는 대신에 요즘 한창 크고 있는 소비자 가전 시장에 집중한 전력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바로 이 분야에서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정도 성과를 냈으니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졌겠죠? 그럼 현재 SMIC는 글로벌 무대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024년 매출 기준으로 SMIC는 세계 2위 순수 웨이퍼 파운드리 기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의 1위, TSMC 바로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SMIC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상위권 플레이어가 됐다는 걸 의미하죠. 아, 여기서 순수 파운더리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오직 다른 회사들의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이나 인텔처럼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즉 IDM과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른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성장 이야기 이면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SMIC가 직면한 핵심 리스크,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꼽는 리스크는 크게 4가지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산업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다른 모든 걸 압도하는 가장 큰 2가지 문제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기서 비롯된 공급망의 불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020년에 미국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서 공급망 안정성과 사업 안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제재가 사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을 아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이런 폭풍우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SMIC는 2025년 남은 기간을 스스로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SMIC가 내놓은 목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또 자신감이 넘칩니다. 바로 업계 평균 성장률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오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서 이겨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죠. 결국 SMIC의 2025년 상반기 보고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의 거대한 역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히려 내수 시장이라는 방패를 기반으로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번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지, 앞으로 SMIC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